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예, 장중 내내 좀 하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전강 후약, 그리고 네, 애플도 테슬라처럼 좀 이렇게 많이 밀렸죠. 자, 메타도 전강 후약으로 밀렸고요.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비트코인 관련된 거죠. 자, 몇 달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도 지금 8월 13일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보시면은 자, 월봉 보시면은 이제 쫙 올라갔는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이 상승이 계속 지속될 거다, 아니다, 꺾일 거다 이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예.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긴 상승 후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큰 상승 후에는 조정, 큰 상승 후에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좀 더 가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말은 조정이다. 이 정도면은 많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예, 어, 그 AI 칩 개발한다고 해서 그 호재가 좀 더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뉴스의 영향력이 좀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알리바바가 진짜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그 AI 칩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AI 업체들이 알리바바 거 많이 사고 그 규모가 꽤 된다. 그러면 이 주가의 상승은 상당히 좀 되겠죠. 네. 지금 140달러 정도인데 위쪽이 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만 좀 돌파하면은 좀 이렇게 그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조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U자형 상승이라는 거죠. 예, 이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닥을 많이 다진 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상승이 시작된 것이 이제 꽤 그 오래됐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상승의 신빙성이 그 부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알리바바도 그냥 뭐 무시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참 그 정고점 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여기서 이제 음봉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는데 이 수렴된 상황에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고점, 최고점을 잡게 되는 것이고, 예. 또 이런 데서 사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저점을 잡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보셨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네, 빨리 손절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이제 뭐랄까 손절 라인 잡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역시 손익비는 이제 성공했을 경우에 큰 경우 그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면 크게 벌고 뭐 이렇게 떨어지면 좀 손절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만 폭발하면 됩니다. 비코제로 이걸 뚫어버리면 되거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옵니다. 예, 그런데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예,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즌에는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선 반영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재료 소멸이다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더 뭐 인상할 게 없다 하면 이제 이렇게 반등한 거죠. 그 금리가 높은 시기에 큰 상승이 나왔죠. 예.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예, 시장의 사람들의 이제 어떤 심리도 그렇고 금리가 높다고 해서 꼭 기업들의 실적이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의 소비의 감소, 투자의 감소로 일자리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떨어진다. 이런 공식은 뭐 정확하진 않죠. 음. 그렇다면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정비례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확 증가되고 에, 뭐 그런 것이 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금리를 예전같이 뭐 0%대, 뭐 1%대 금리 막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립금리라고 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한 3%나 3.25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페드워치 보시면은 예, 2.75 여기 3% 예, 2.75 예, 내년 9월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중립금리라는 거죠. 이 이하까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덟 번. 예. 자, 그리고 올해는 9월, 10월, 12월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0.25씩 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0.25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하고 1월엔 쉬고 3월에 할 거다. 내년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냐면 어,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내려갈까? 근데 저번에 이제 금리 인상할 때는 낮은 금리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에 타격을 줬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러니까 뭐 4%에서 갑자기 막 1.75까지 이렇게 내리는 금리 인하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정도의 이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뭐 뭔가 좀 이제 주식시장은 기대치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발생되면 어쩌나 하고 이제 이 주가가 선 반영해서 내린 거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4%대에서 한 2.7 많이 내리면 2.75고 잘못하면은 뭐 3% 정도에도 멈출 수 있고 한 1% 정도 내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까? 그건 좀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금리는 찔끔 내리고 대신에 물가는 지금 꾸준히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까가 문제죠. 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그 점유율을 거의 뭐 8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100%까지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예, 그럼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다. 보통 이런 경우에 기업이 이제 플러스해서 알파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서 이제 추가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AI 칩뿐만 아니라 무슨 로봇에 들어가는 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칩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올라갈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매출을 뭐 매 분기마다 막 몇백 프로씩 증가시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매수하는 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벌기를 원하면서 매수한단 말이죠. 예,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음,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좀 가격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돈은 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두 배, 세 배씩 막 벌던 그런 그 시절은 아니다는 거죠. 예, 과거에 어 그러니까 매출이 적었던 그 시절에서는 막 매출을 증가시키면 막 몇 배씩 벌죠. 근데 지금은 매출이 많은 상태에서 뭐 전년비 뭐 몇백 프로씩 증가를 시킨다. 그것은 이제 거의 뭐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예. 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어제 테슬라의 하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도 좀 들었냐면 이 회사에서 CEO에게 목표를 정해줬죠. 예, 이거 이런 사항들을 그 달성을 하면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음. 근데 그 항목 중에 보면은 뭐가 없냐면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연간 뭐 1,000만 대를 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대량 판매. 특히 뭐냐면 3만 불 언더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대량으로 판매한다. 이런 항목이 없어요. 자동차에 대한 항목. 주로 AI와 로봇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매출을 전년비 2배, 3배씩 증가를 시키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을 만들어서 팔아도 처음부터 뭐 갑자기 막 100만 대, 200만 대씩 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도 더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 텍사스 공장 옆에 비어 있는 부지에 그만한 공장을 하나 더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공장 증설. 이게 실질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도 만들어서 대규모로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쭉쭉쭉쭉 벌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매출을 올렸듯이 그렇게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동차의 판매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저가형 자동차 3만 불 언더가 아니더라도 그냥 3만 불대짜리 3만 5천 불 뭐 이런 것만 만들어서 팔아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고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런 걸 만들어 팔기 위해서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중국에도 공장을 더 증설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런 계획들은 이 목표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깨달은 거죠. 어 그러고 보니까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네. 이 저가형 자동차 만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지 뭐 사라지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음. 맨 뭐 로보택시 이야기만 나오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례를 보면은 이제 기업이 어떤 플랫폼의 사업을 해야지 자신들이 그걸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런 경우에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유튜브가 유튜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여기저기 가서 재밌는 영상 찍어다가 서버에 올려라. 그렇게 운영을 하진 않잖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컨텐츠는 각 사람들이 다 채우는 거죠. 음. 조회수 받아서 이제 광고 수익 받고 막 이러려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공생하는 건데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이걸 회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항상 한계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음.
음, 그 로버트도 이제 보면은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재밌고 또 데리고 다니면 멋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어 로봇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로봇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예. 근데 공장 증설이 정말 절실하다. 그러면 정말 이 회사가 진짜로 뭘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그동안 벌려놓은 건 많죠. 세미 트럭도 그렇고 이거 대체 언제 대량 생산할 겁니까? 예. 사실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다른 주로만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세미 트럭은 이제 전기 충전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단거리에서 이렇게 뭐 부품 이송이라든가 단거리 이동용으로 쓸 텐데 어쨌든 이 세미 트럭이 언제나 대량 판매가 될지 일반 트럭커들 대상으로 판매가 될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FSD를 다른 회사한테 팔아서 대량의 돈을 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좀 그 요구 항목 중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저가형 자동차. 지금 이 답보 상태에 있는 주가는 저가형 자동차 시연회를 하겠다. 예. 앞으로 뭐 2달 후에 출시 행사를 하겠다. 시연회를 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막 완전 하늘을 찌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뭔 시연회 같은 거 뭔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작년에 로보택시 시연회 했듯이 다 그게 나올 만한데 지금 네. 여기서 무슨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럼 주가가 이게 나스닥의 운명에 그냥 맡겨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테스트가 이번 9월 17일에 있을 이제 금리 인하죠. 그러면 시장의 속내가 딱 드러날 거예요. 예,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예, 이제 재료 소멸이다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지. 음. 자,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음, 재료 소멸이다 하면서 떨어질지 아니면 야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 하면서 올라갈지. 지금 CNN 여기 피어 앤 그리드 보면 시장이 아주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동안 급등했던 주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예, 이렇게 뭔 재료가 없는데 네, 이런 거죠.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국채는 지금 4%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먼슬리로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좀 수렴되어 있죠. 예, 이렇게 돌파 혹은 이렇게 예.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는 음, 이 금리가 떨어지면 좀 매력이 없죠. 예.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서 이자 수익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국채 쪽에 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겠죠.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어쨌든 이제 정말 장기간 4%대 이상에 있었는데 곧 이제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3%대 금리를 오랜만에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 예. 미국 인플레 약달러 순풍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인플레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예. 그래서 국제 금값. 이 물가 상승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음.
골드만삭스 CEO는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상승이 이걸 더 즐기고 싶은 거죠. 예, 금리를 빨리 인하했다가 만약에 그게 꺾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제 이 뉴스도 좀 한몫했죠. 미국 전기차 점유율 38%, 8년 만에 최저 뚝. 예. 어,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안 되고요. 예, 왜냐면 이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 파이가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큼 됐고 이렇게 커진 거에 38%니까 예, 시장이 작았던 시절에 뭐 45%, 50%, 뭐 60% 그런 점유율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음. 하지만 이 뉴스가 사람들의 좀 불안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지금 좀 불안하다는 거죠. 자극을 했다. 음.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은 당장 한참 주가가 좋고 테슬라가 잘 가고 있을 때는 뭐 이딴 뉴스가 다 있어 하면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을 수도 이양인데, 예. 근데 뭐 예전부터 다 알던 얘기죠. 어차피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예, 테슬라가 계속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죠. 예. 지금 이렇게 커진 시장에서 38%면 대단한 거죠. 예. 정말 그 인기가 별로 식지가 않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어, 단지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지금처럼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점유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